엘빈 토플러 부의 미래 제1부 혁명 선봉에 서 있는 부. 이 책은 부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부는 보이는 부와 보이지 않는 부 모두를 포함한다. 이런 혁명적 형태의 부는 수년 내에 우리에게 빠르게 달려와 개인의 삶과 기업, 세계를 재편할 것이다. 나는 이런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복잡함과 시간적인 압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룰 것이다. 진실과 거짓, 시장과 돈의 문제도 철저하게 파헤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내부와 주변 세계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그 변화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충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혁명적 부는 창의적인 기업가들과 사회, 문화, 교육 부분의 기업가들에게 수많은 기회와 새로운 삶의 궤적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빈곤에 대한 참신한 해결책도 던져줄 것이다. 그러나 이 희망적인 미래로의 초대장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위험에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심약한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을 미래이다. 실제 우리는 매일 이메일과 블로그의 폭격을 받고 있다. 이베이는 우리 모두를 판매자로 만들고 있다. 메가톤급의 기업 스캔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가 하면 약물의 부작용은 너무 늦게 발견되어 복용 금지 조치도 항상 뒤늦게 내려진다. 화성으로 날아간 로봇은 정교하고 정확하게 착륙하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휴대전화와 통신망들은 끊임없이 작동 이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쪽에서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연료전지가 등장하고 있다. 유전자, 줄기세포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노는 새로운 기술의 성배이다. 그런가 하면 로스앤젤레스의 폭력 조직이 중앙아메리카 전역을 돌아다니며 군대와 맞먹는 조직을 운영하고 대망을 품은 13살 테러리스트들이 프랑스를 떠나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그 역겨운 머리를 다시 쳐들고 있는데도 해리 왕자는 나치 군복을 입고 무도회장에 나타난다.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한 세대를 전멸시키는 동안 아시아에서는 새로 생겨난 낯선 질병들이 세계로 확산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현실을 위장한 TV 리얼리티 쇼로 눈을 돌린다. 플래시몹, 휴대폰이나 이메일, 연락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모여 황당한 행동을 하고 순식간에 흩어지는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의미한다. 이 플래시몹을 통해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 베개로 서로를 때리고는 흩어진다. 온라인 게이머들은 가상의 자아가 가상의 성이나 하녀들을 얻는 데 사용할 가상의 검을 구하기 위해 진짜 돈을 수천 달러씩 지불한다. 비현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학교, 병원, 가정, 법원,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부여했던 제도들이 위기 국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유례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으며 국가 재정 상태는 술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워싱턴에 빌려준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회수할 것인지 고민한다. 유럽은 EU 회원국 확대를 자축했지만 독일의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EU 헌법을 압도적인 표차로 거부하였다. 그 사이에 중국이 세계의 차세대 슈퍼파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들려온다. 이처럼 위태로운 경제 상황과 제도적인 실패가 결합되어 개개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치솟는 기름값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갈수록 극심해지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걱정하며 범죄, 마약, 도덕 불감증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혼란과도 같은 이 상황이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들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과연 지갑이나 간수할 수 있을까? 최신 유행을 쫓아서 평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힘들어한다. 기업 CEO들은 출퇴근 시간에 회전식 개찰구를 밀고 들어가는 승객들처럼 합병하고 매각하고 주식시장에 아부한다. 어느 달에는 핵심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하다가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급기야는 최신 경영 트렌드를 뒤쫓는다. 그들은 최신의 경제 예측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예측 자료를 만드는 경제학자들은 죽은 아이디어의 묘지에 방황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를 해독해내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비즈니스 기반에 대해 떠들어대는 경제학자와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가 명백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시대에 뒤떨어진 원칙들의 이면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소위 기반이라는 것을 바치고 있는 미탐구 영역인 심층 기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심층 기반을 알고 나면 혼란스러워 보이는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은 덜 혼란스러워 보이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회들이 어둠을 헤치고 튀어나올 것이다. 대혼돈은 우리 이야기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혼돈은 그 자체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시킨다. 예를 들어 내일의 경제는 하이퍼 농업, 신경 자극 장치, 맞춤 건강관리, 나노 슈티컬, 신개념의 에너지 자원, 능력별 봉급 체계, 지능형 교통수단, 플래시마켓, 새로운 교육 형태, 비살상 무기, 데스크톱 제조 방식, 전자화폐, 리스크 관리,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생활 보호 센서 등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상품, 서비스, 체험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 이들이 언제 수익을 낼지 혹은 수익을 내지 못할지 아니면 어떻게 융합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심층 기반을 이해하면 거대한 동시화 산업과 독립선언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산업과 부문들,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부의 미래를 예측하려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보수로 행하는 프로슈머 활동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무보수 산출물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제3의 직업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프로슈머 경제를 논하지 않고서는 화폐 경제의 미래를 이해할 수도 예견할 수도 없다. 프로슈머 경제와 화폐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들이 모여 부창출 시스템을 형성한다. 이 점을 알고 두 가지 경제가 서로 이어지는 통로로 이해하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 개개인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느슨해지는 전통적 구조.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은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아니며 단독으로 오지도 않는다. 새로운 삶의 방식, 즉 문명을 동반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와 함께 새로운 가족 형태, 새로운 종류의 음악과 미술, 음식, 패션, 신체적 미의 기준, 새로운 가치관, 종교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이 함께 밀려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상호작용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부창출 시스템을 구체화한다. 오늘날 미국은 부를 창출하는 혁명적인 방식을 둘러싼 신문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좋든 싫든 수십억 명의 세계인이 이미 이 혁명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 각 나라, 지역이 그 여파 속에서 부상하거나 쇠퇴해간다. 그런데 오늘날 수백만 명의 세계인이 미국을 싫어하거나 증오하고 있다. 광적인 이들은
미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싶어 하기도 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미국의 중동 정책이나 여러 국제 조약을 거부하는 독선,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모든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중동에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세계 모든 테러리스트가 평화주의자로 변신하더라도 각국의 민주주의가 민들레처럼 꽃을 피우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세계 각지에서 오래도록 유지해왔던 경제, 정치적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은 여성의 역할이나 인종적 소수민족, 동성연애자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미국에서 일어나는 문화가 개인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공동체에는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심하게는 과거 경제시대에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정통적인 성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생활 양식의 구속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허무주의에 빠지게 하고 방정과 타락으로 꿰어내는 듯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인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진짜 이유는 혁명적 부와 그것에 동반되는 사회의 문화적 변화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혁명적인 부 창출 시스템에 있어 미국의 독주는 없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고 있으며 미국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기타와 반영웅. 혁명적 부가 뿌리내리기 시작한 때는 미국에서 화이트 칼라와 서비스업 종사자가 블루 칼라 노동자 수를 넘어선 1956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논쟁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노동력 구성 면에서의 이 특징적인 변화는 육체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경제에서 지식이나 정신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변화하기 시작한 시발점이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부창출 시스템은 여전히 신경제로 불리고 있다. 이 책에서도 편의상 그렇게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미 1950년대 중반, 당시에는 크고 비싼 제품이던 1세대 컴퓨터들이 정부 관사에서 비즈니스계로 옮겨가고 있었다. 또한 1962년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자 프리츠 맥클럽은 1950년대 미국의 지식 생산이 이미 GDP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는 매우 단조로운 10년으로 묘사되곤 하지만 1957년 10월 4일 러시아는 지구 궤도를 도는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5를 발사하여 미국과의 우주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것은 시스템 이론, 정보과학, 프로젝트 관리 기술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과 훈련 등의 개발을 급격하게 가속화했다. 미국 내 학교에서는 과학과 수학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경제에 쏟아붓게 만들었다. 문화와 정치도 바뀌기 시작했다. 수세기 전에 산업혁명이 새로운 이념과 예술 형태, 가치관, 정치운동과 신기술을 끌어들인 것처럼 미국의 지식경제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1950년대에 텔레비전이 보편화되고 엘비스 프레슬리,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전자기타와 로큰롤이 등장했다. 할리우드의 관심도 영웅과 해피엔딩에서 벗어나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브란도 같은 반영웅에게로 옮겨갔다. 비트 세대와 히피족은 너 자신에 충실하라는 구호를 찬양하며 대량 산업사회의 획일성을 공격했다. 1960년대는 베트남 반전 시위와 민권운동, 동성애자의 권리와 여성 평등권을 주장하는 운동이 부상한 시기였다. 1966년경 전국 여성기구 NOW는 오늘날의 기술은 그동안의 고용기준이었던 육체적인 힘의 이점을 약화시키고 창의적인 지성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자동화로 인한 혁명과 여성이 일반 경제활동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런 극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 미국 국방부의 지원하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과학자들의 작업에는 별 관심을 쏟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개발한 컴퓨터 네트워크 알파넷이 바로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인터넷의 시조이다. 이런 역사로 볼 때 신경제가 1990년대 주식시장 거품의 산물이며 곧 사라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터무니없다. 웃기는 뉴스. 역사에는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지만 기존 기술은 물론 심지어 정부까지 바꿔놓은 수많은 혁명들이 기록되어 있다. 진정한 혁명은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도 바꿔놓는다. 이런 혁명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사회의 역할 구조라고 지칭하는 것까지 무너뜨리고 재조직한다. 오늘날 지식경제로 이전해가는 많은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역할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교수와 학생, 사장과 직원, 제도권 인사와 사회운동가, 경영진과 팀 리더 간의 역할에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과업이나 기능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기대이다. 직장에 있건 직장에서 벗어나 있건 업무와 역할이 지속적으로 재조정됨으로써 모호성과 불확실성, 복잡성,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한 번도 겪지 않았던 도전을 받으면서 의사와 간호사, 변호사와 법무보조원, 경찰과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새롭게 재정립되었다. 더불어 그들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피곤 상태에 놓여 있다. 혁명은 모든 경계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산업사회는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경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오늘날에는 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어디에 소속되어 일하는지조차 불분명해지고 있다. 미국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는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독립계약자, 프리에이전트, 그리고 A기업에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B기업의 직원인 이들로 구성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머지않아 회사란 특정 기간 동안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어떤 수입의 일부를 가져갈 것인지에 의해 정의될 것이다. 엄밀한 의미의 피고용인이란 없다고 말한다. 학계의 경계 역시 허물어지는 추세이다.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캠퍼스에서의 많은 작업들은 점점 더 학과를 초월해서 행해지고 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그라임, 거라지, 록, 이스턴, 힙합, 테크노, 레트로, 디스코, 빅밴드, 테하노, 기타, 다양한 장르 간의 경계가 퓨전과 하이브리드라는 이름하에 사라지고 있다. 소비자는 다른 밴드, 다른 악기, 다른 보컬들을 혼합하여 샘플링하거나 리믹스함으로써 생산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는 음악적인 콜라주라 할 수 있다. 미국 TV에서는 뉴스 센터와 방청객 사이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웃기는 앵커들이 등장한다. 뉴스, 오락 프로그램의 확연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광고업자들은 상품과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드라마나 시트콤에 삽입하여 엔터테인먼트와 마케팅의 경계를 허문다. 성적인 경계조차 더 이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커밍아웃하고 성전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수술 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뀐 성전환자로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월스트리트 컴퓨터 전문가 리키 앤 윌킨스는 성평등연합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성적인 권리 문제에 관해 워싱턴 정가에 로비를 펼치고 있다. 윌킨스는 그 또는 그녀로 사람을 구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억압적이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의 역할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루하루 경제 기술의 사회적 변화가 쇄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새로운 역할과 권리가 모두 살아남는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날 혁명적인 변화의 성격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착각 속에서 사는 것과 같다. 세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 삽입. 지구상에는 8억 대 이상의 PC가 있다. 7명에서 8명 중 1명꼴로 PC를 보유한 셈이다. 더불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컴퓨터 칩은 5천억 개가 넘는다. 그중 상당수는 1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를 내장하고 있다. 이는 휴렛패커드가 수십억이나 수조 개에 달하는 분자 크기의 트랜지스터를
작은 칩 하나에 담는 방법을 개발해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오늘날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켜거나 끄는 디지털 스위치의 개수는 40억 개에 달한다. 최근에는 매년 1000억 개에 달하는 보다 더 강력한 반도체 칩들이 시장에 밀려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2002년 일본은 지구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어스 시뮬레이터라는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이 컴퓨터는 당시 최고 성능의 라이벌 컴퓨터 7대가 함께 연산하는 속도보다 빠른 연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초당 40조 회의 연산을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실험실이 보유한 컴퓨터가 1초에 무려 136조 회의 연산을 수행해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가 초당 1000조 회의 부동소수점 연산이 가능한 페타플롭 속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수는 8억에서 10억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 모든 칩들과 컴퓨터, 기업, 그리고 인터넷 접속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또는 세계의 17억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전화기를 버리겠는가? 사실 이것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며 다재다능한 디지털 장치로 진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내에서의 역할이나 모호해지는 경계와 병행하여 지식 인프라도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들이 만드는 변화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일어난 변화는 오히려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변화는 몇몇 선진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 발전의 선봉에 서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미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조만간 중국어는 인터넷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가 될 것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수천 개의 인터넷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덴마크, 캐나다의 젊은이들과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이집트는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고 5년 후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수출은 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인터넷 사용 인구는 2200만 명을 넘어섰고 레시페시는 마이크로소프트, 모토로라 등의 해외 업체와 수백 개의 자국 업체를 유치하여 정보기술 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아프리카의 휴대전화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아직 지역 간의 정보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텔레센터와 사이버 카페, 공중 인터넷 접속 수단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한데 모여 하나의 거대한 전 세계 정보 기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디지털 플래닛 2004의 집계에 따르면 이 이상의 규모는 연간 2조 5천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전 세계 75만 개사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변화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여기에서 제시한 숫자들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지식을 위한 자본도구.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디지털 혁명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지식 기반이 전방위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천문학자들은 암흑물질을 연구 중이며 반물질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은 반수소를 만들어냈다. 그 외에도 전기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료, 에너지, 의학, 마이크로 유체, 복제, 초분자 화학, 광학, 메모리 연구, 나노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최근에 연구비 삭감, 특히 기초연구 부분의 투자 축소를 개탄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유용한 도구인 특별한 기술의 진보를 크게 간과하고 있다. 산업혁명이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게 된 것은 많은 발명가들이 단순히 상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기계 그 자체를 더 좋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하면서부터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 기계를 자본도구라 부른다.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났던 것과 같은 변화가 K-툴 분야에서 훨씬 더 크고 방대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진보된 슈퍼컴퓨터와 슈퍼소프트웨어, 인터넷과 외부로 무장하면서 협력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국적 연구팀을 가상 공간에 한데 모아 아이디어와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 또 다른 K-툴은 실험실의 시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다. 기본적으로 연구자들은 쌀 한 톨의 내부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으며 최소한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쌀이 성장할 때 내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시각적으로 관찰하고 쌀이 저장, 가공, 선적, 요리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쌀이 소화되는 동안 사람의 소화기관 내부를 관찰할 수도 있다. 과학 잡지나 웹사이트에는 전보다 더 진보되고 빠르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실험실 자동화 기술에 관한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루시오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는 당신의 연구를 자동화하라 라는 제목하에 어떠한 샘플 재료에서건 DNA, RNA, mRNA, 바이러스, 핵산을 분리해내는 시간은 불과 2시간 미만, 실시간 PCR 분석은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광고한다. AB 어플라이드 바이오시스템즈도 어떠한 항로를 선택하든지 우리의 DNA 분석기가 더 빠르게 목적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핵물리학 분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원자핵을 도는 개별 전자의 불규칙한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극도로 짧은 전자파를 방사해야 한다. 이것은 짧을수록 더 좋다. 최근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레이저 과학자들은 겨우 250 아토세컨즈 동안 섬광 펄스를 만들어내면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하지만 원자핵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220 아토세컨즈도 너무 느리다. 미국의 연구자들은 잽토세컨드로 측정할 수 있는 섬광을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레이스트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이런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식 습득에 사용되는 강력한 자본 도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자본 도구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자본 도구를 보게 될 것이다. 미개척 영역 더 많은 과학자, 더 강력한 K-툴, 즉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보편화된 협력 연구, 광범위한 지식 기반이 하나로 결합되면서 과학 자체의 경계가 변화하고 한때 B급 공상과학 영화 수준으로 간주되던 질문들도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시간여행, 사이보그, 영생불사, 반중력 장치, 의학의 변형, 비화석 연료 자원의 무한한 제공 등 기존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서 미개척 영역으로 남아있던 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한다고 해서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가해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런 주제에 대한 토론은 1970년 미래 쇼크에서 언급했을 때와 달리 이제 더 이상 논외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은 머리를 산발한 과학자들만이 아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과 군대에서 이 같은 연구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연구실에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많은 것들은 심오한 도덕적인 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와 복제로 인해 겪고 있는 갈등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는 이제 생물의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지식 기반 경제 하에서 생물학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생각해보라. 또한 그런 조작으로 인해 야기될 사회, 정치적 위험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융합 가능성. 이 모든 돌파구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 또한 소비자의 구미에 맞고 기업이나 정부가 공급하기로 결정할 만큼 실용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생각컨대 오늘날 선두에서 선기술적 돌파구들은 대부분 상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하나의 분야에서만이라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면 그것이 부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가히 폭발적일 수도 있다. 비행기는 결코 날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과거의 그 모든 전문가들을 기억해보라. 혹은 전화가 발명되었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의 허풍일 뿐이라고 공언했던 더 타임즈 기사를 생각해보라. 과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자본 도구와 온라인 협력 연구 외에도 또 다른 가속 요인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과학기술상의 진보들을 하나의 독립된 사건으로 간주한다면 큰 오산이다. 대체로 커다란 지적, 재정적인 보상은 두 가지 이상의 과학적 진보가 융합될 때 일어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다양할수록 많은 과학자와 과학적 진보와 함께 할수록 거대한 결과를 산출해내는 진기한 병렬 배치가 이루어질 잠재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런 융합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지식 확장을 위한 자본 도구의 개발은 우리를 부창출의 다음 단계로 발사시키기 위해 로켓에 연료를 보급하는 일과 같다. 다음 단계에서는 새로운 부창출 시스템이 세계 각국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것이다. 지금 혁명이 진행 중이다. 그 혁명과 더불어 일어나는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던 부에 관한 모든 사실에 도전을 가할 것이다.